네, 안녕하세요. 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바쁘실 텐데 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나오셔서 또 열심히 또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오면서 이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 생산이라고 주제를 좀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아마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여쭤보셔도 좋고 편하게 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좀 하나씩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 양력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료예요. 그래서 저는 재료를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해왔고요. 여전히 모르는 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깨끗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대에도 있었고요, 또 삼성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스탠퍼드에서도 일하면서 좀 에너지에 대해서 재료를 이용한 에너지 연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들 그리고 여전히 또 풀어가야 될 문제들 아주 많이 있는데요. 아까 소개를 좀 해주신 것처럼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화학적인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제가 차츰차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기화학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보시면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새로운 이제 원소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또 발견도 되고 또 생겼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100여 가지들의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원소들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씩 이용하거나 또는 합치거나 또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떤 이제 제가 원하는 특성들을 열심히 이렇게 이끌어내고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 원소들은 100여 가지,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몇 가지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개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재료들을 합치고 또 모으고 또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이제 가지수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유용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클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클릭을 하시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키워드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저처럼 조금 이제 연식이 된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전보다 많이 더워졌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아주 뜨거운 또 여름이 많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보면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가 많이 이제 더워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참고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점점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많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또 지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짐에 따라서 온실가스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평균 기온이 여기 보시면은 한 2도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해결해야지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점점 이게 지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걱정이 좀 많은데 이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냥 더운 상태로 지내면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지내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특정 특이점을 넘게 되면 더 이상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 온도가 뭐 2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상기후가 이 온난화 현실과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는 좀 젊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진지하게 또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전기를 편하게 잘 쓰고 있죠. 근데 이 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발전소에서 석탄이라든지 LNG를 이제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지금 상태에서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워서 생기는 전기를 이제 저희들이 편하게 쓰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석유, 또 화석연료, 또 석유를 이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산 방식에 따라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에너지들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석연료, 이 석유, 이 기반 사회에서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이제 외면하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죠. 태양광을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풍력 에너지, 뭐 지열 에너지, 또 뭐 조력, 뭐 파력 이런 에너지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생산 양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원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격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정말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 못 들어보신 분? 처음 듣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탄소라는 단어는 알 것 같은데 중립이라는 단어가 뭐지? 중립은 더하는 것도 아니고 덜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대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이제 화석연료의 이런 이제 시대를 무시할 수는 없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탄소의 양을 어떻게든 중립화한다. 다시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전환을 해서 그걸 잘 붙잡아둬서 더 이상의 이 온실가스, 온난화 현상을 일어나지 않도록 극복해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또 그리고 2050년까지 이런 탄소 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들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발전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저희처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수소 에너지야말로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주기율표를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1번이 수소죠. 수소가 이제 가장 가벼운 물질이면서도 또 가장 단순한 이제 원소이기는 한데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가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을 둘러보면 수소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수소가 너무 가볍죠. 너무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다루기도 어렵고 수소는 정말 가벼운데 다루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둘러보시면 수소차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수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소는 정말 다루기가 힘든데 뭐 뒤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수소는 너무 가벼우니까 이걸 잘 잡아두고 사용을 하고 싶은데, 액체를 만들어서 액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253도 정도까지 온도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자, 0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얼음이 되는 영도보다 영하로 계속 낮췄을 때 이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온도를 내려서 마이너스 253도까지 돼야 수소를 액화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액화된 수소를 운송하거나 나를 때 이렇게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기체 상태인데 이 부분을 우리 생각대로 좀 많은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압축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압축해서 이제 쓰는 형태인데, 한 700바 정도까지도 아주 압축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소가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위험하고 압축되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다루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상 이 수소는 정말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주변에 많이 없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수소가 포함된 물질은 많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대부분이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이죠. 예,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에도 보면 수소는 정말 많이 있어요. 한 70% 정도의 물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소도 이 지각 속에 이렇게 콕콕콕콕 석유가 매장되어 있듯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꺼내는 데는 아주 큰 비용이 들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수소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는 수소를 수소 자체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액화시키거나 또는 압축을 시키거나 그런 방법 이외에도 좀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사실 활용하기가 아주 높고요.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수소의 여러 가지 경제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보시면 전기로도 쓸 수가 있고요.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하면 물이 됩니다. 자,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물을 수소와 산소로 쪼갤 수도 있는데요.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하면 그것도 물이 되면서 전기가 나옵니다. 혹시 어느 정도의 전기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보통 1.23V 정도의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건전지가 있죠. 네,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 보면 1.5V짜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V를 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따서 물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전기 분해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까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1.23V의 이제 이론적인 에너지원이 있다면은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도 하고, 또는 또 만났을 때 1.23V 에너지를 내면서도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주 이론적으로는 1.23V만 있으면 전기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보다 좀 더 많은 한 2V 정도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서 에너지가 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지를 2개를 직렬로 이렇게 놓고 하면은 바로 잘 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산소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물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아주 많은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로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을 하신 이 장치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장치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 정도로 수소는 아주 쉽고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랜스포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소와 산소를 만나서 전기를 일으키게 하는 연료전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동차도 보내기도 하고, 또 선박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만나는 이 자동차, 수소 전지 자동차, 그게 이제 바로 수소 탱크가 있고, 또 산소와 넣어서 만나게 해서 나오는 전기로 이제 자동차를 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상용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는 우리 집에 보시면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는 이제 LNG라고 하는 메탄가스를 압축시켜서 만든 그걸로 이제 우리가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제 태워서 열원으로 해서 터빈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자체가 하나의 또 에너지원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수소가 활용도가 높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먼 얘기라고 하지만 이미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피드스탁이라는 단어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수소 자체는 이 화학 산업에서도 정말 많은 원료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수소가 아주 다른 사람들을 반응시키는, 다른 이제 화학 물질들을 반응시키는데 정말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응성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케미컬들을 만들어내는데 수소가 아주 반응성이 좋아서 그런 이제 연료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업에서도 수소는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 그 에너지가 생산되는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로 굴리게 하고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화학 물질들 또는 석유를 깨끗하게 만들 때도 수소가 쓰이고, 또 메탄올이라든지 어떤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도 수소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저기 차 보시는 것처럼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도 쓰이는 것처럼 수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뭐가 조금 안 좋냐라고 아직까지는 뭐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 그리고 보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아까 수소를 어딘가에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얘를 좀 빨리 쓰고 싶은데 파이프라인으로 멀리 이렇게 보내기에는 뭔가 터지거나 했을 때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그러면 보내는 비용을 좀 많이 보내고 싶어. 그러면 압축을 열심히 해서 보내는데, 그 부분도 정말 많은 연구들과 노력들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는 온도를 아주 많이 낮춰서 마이너스 250도까지 낮춰서 액체를 만들어서 꽉꽉꽉 많이 넣어가지고 또 이제 보내기도 하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형태로 붙잡아 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모니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화학식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NH3잖아요. 그러니까 질소가 하나 있고 수소기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하나에는 수소기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 자체는 굉장히 액체 형태로도 쉽게 존재할 수 있고 나르기도 편하고, 이미 이제 운송에서도 암모니아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도 저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한다면은 다른 형태로도 수소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수소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비료에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갔죠. 사실 암모니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수소와 연관지어서 암모니아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암모니아가 사실 이렇게 산업적으로 이제 아주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 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암모니아를 이렇게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암모니아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이 공기 중에 질소가 한 80%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질소와 그 다음에 수소, 질소하고 수소를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해서 아주 뜨거운 용기에다가 한 500도 정도에다 놓고 압력도 아주 많이 가하고 얘를 잘 반응할 수 있는 촉매까지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게 합니다.
이 과정이 그 유명한 이제 하버 보쉬 프로세스라는 그런 과정인데 100여 년 전에 프리츠 하버와 보쉬가 같이 이렇게 개발을 했고 둘 다 노벨상도 받았죠. 그래서 그 하버 보쉬 방법이 사실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암모니아 합성법이고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암모니아를 아주 폭발적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됐고, 그리고 이 암모니아가 이제 비료의 연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식량 생산이 획기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인구가 이만큼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분석을 한 이제 결과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하버 보쉬 프로세스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가 개발되지 않았다면은 식량 생산이 이렇게까지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인구도 증가가 더뎠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 인구는 한 30억 정도에 그쳤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 결과도 있을 정도로 이 하버 보쉬 공정으로 인한 암모니아 생산은 정말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암모니아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100여 년 전에 암모니아가 인류를 이제 살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혹시 이제 이 수소 경제, 그리고 수소가 이제 미래 대체 에너지 자원이 될 텐데, 수소를 이 암모니아 형태로 보관을 하고 쓰일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이제 방식으로 암모니아가 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암모니아가 또 인류를 한 번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중요한 또 거론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학 물질인 암모니아라든지 또는 액체 또 유기 화합물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화학을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아까 재료를 저는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재료 화학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또 수소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한다면은 또 화학을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아마 저도 모르는 것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이제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색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지개인 것 같은데 무지개 색깔은 아니죠. 네, 그래도 이제 무지개처럼 이제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수소에도 색깔이 있다고 이제 저는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수소는 색깔이 없죠. 보일 수도 없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편의상 우리가 수소를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이제 부여를 했고요. 또 그리고 수소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방식에 따라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색깔을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위에서부터 이제 볼게요. 털키즈라고 해서 이제 청록색이죠. 예. 실제로 수소는 색깔은 없어요. 네. 예. 털키즈 하이드로젠이라고 해서 이제 이 수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네이밍을 붙였냐 하면은 천연가스 있죠. 예.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랑 고체 카본으로 이제 분리를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천연가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까 먼저 제가 가스레인지 할 때요, LNG 할 때 LNG의 뜻이 Liquid Natural Gas. 그래서 이제 메테인 CH4죠. CH4를 이제 원료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가스레인지는 그걸 압축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스레인지 켜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깨끗해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이제 메탄이니까 카본 하나, 수소 4개가 있는데, 이제 얘를 이제 원료로 해서요. 어떤 이제 액체 금속 촉매가 있어요. 예, 액체 금속 촉매 또는 이제 그런 촉매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메탄가스를 넣고 온도를 800도로 이제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CH4라는 게 그냥 카본이 검은색 카본이 툭툭툭 떨어지고 이제 수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털키즈 하이드로젠은 이제 이런 느낌이죠. 수소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카본이 공기 중으로 CO2의 형태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고순도의 고체 카본이 이렇게 툭툭툭 이제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털키즈 하이드로젠도 아주 좀 고급화된 기술이고 저희들이 또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카본 자체를 날려보내지 않고 온난화라든지 이런 데 하지 않고 어쨌든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 하이드로젠이라고 또 브라운 하이드로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화석 연료에서 이제 추출되는 형태로 수소를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사실상 지금 수소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소가 청정 에너지 아주 깨끗하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수소 생산은 이 그레이 하이드로젠과 브라운 하이드로젠 방법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수소가 나오지만 동시에 카본이라든지 CO2가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이 CO2가 나오는 것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또 온난화에 또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레이 하이드로젠과 이 브라운 하이드로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소 생산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든 좀 줄여보자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블루 하이드로젠이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 CO2가 발생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CO2를 날려보내지 않고 우리는 잘 잡을 거야 해서 이제 아주 잘 캡처를 하는 이제 기술들을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잘 붙잡거나 또는 잘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또는 아예 나올 때 다른 형태의 우리에게 유용한 연료로 다시 바꿔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블루 하이드로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크 하이드로젠이라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열도 나오고요, 그렇죠? 폐열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 원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원들을 그냥 없애고 날려보내느니 이 열과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카본은 전혀 발생하지 않죠. 네,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핑크 하이드로젠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본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하이드로젠이죠. 또는 이제 옐로우 하이드로젠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전기를 활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카본이 나올 리가 없죠.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기분해 방식이 아주 깨끗한 방식이긴 하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우리가 공급받은 전기가 과연 아주 깨끗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의 공급되는 대부분의 전기가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석탄과 LNG를 태워서 만든 그런 이제 형태의 전기를 이제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원천을 봤을 때는 아주 100% 깨끗한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가져갔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옐로우 하이드로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제 전력들, 지금 공급받는 전력들을 우리는 계통 전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자, 마지막 제일 밑에 거 보겠습니다. 그린 하이드로젠. 얘는 그런 이제 발전소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석탄 이런 부분들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그 전기로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태양 전지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또는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을 공급해서 받아서 전기 분해해서 만들면 정말 깨끗하죠. 그래서 이게 그린 하이드로젠이 사실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좀 여러 가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 그린 하이드로젠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그 태양전지 키트를 이제 가지고 햇빛을 쬐면은요 전기가 나오죠. 그 전기 나오는 걸 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전극과 만들어서 담그기만 하면 그게 바로 그린 하이드로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키트라든지 실험할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원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왜 수소 경제는 실현되지 않은 걸까요? 네. 이렇게 제가 쉽다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왜 진행이 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네,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그 경제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경제성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아주 연구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작게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스케일을 이게 크게 만들다 보면은 효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공급받는 에너지원이 항상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정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제어를 하고 공급받고 공급을 주고 아주 안정적으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수소와 산소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한 몇 년 전에 또 기사를 하나 보셨을 텐데 수전해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 숫자를 써서 정해, 전기분해. 그래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걸어서 수소와 산소를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혹시 어딘가에서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소와 산소가 생산이 됐는데 수소는 아주 순도 높게 존재를 해야만 안전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소가 조금 들어가면 정확히는 한 4%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산소로 인해서 어떤 이제 충격에 트리거가 되면은 얘가 파크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수소가 이제 폭발될 수 있는 아주 큰 이제 위험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아주 잘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소 생산 방식을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크게 되면 이런 방식 이외에도 정말 또 효율적인 정말 여러분들의 또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런 이제 지금까지 소개됐던 이제 방식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풍력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태양빛을 활용한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앞선 강의에서 실험을 이제 좀 해보셨겠지만 이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만들 수 있고요. 네, 첫 번째 방식은 광촉매 방식이라는 건데요. 광촉매라는 물질이 어떤 이제 촉매 딱 재료예요. 예, 파우더 타입도 있고요. 이 재료가 빛을 흡수를 해요. 예, 빛을 흡수를 해서 물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전자와 홀이라는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분리가 되고 그 분리가 된 각각의 전자와 홀이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발생을 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비커에 물을 집어넣고 이 광촉매 파우더를 풀어놓고 빛을 쬐면은 바로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우더 타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시트 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촉매 타입을 가지고 바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효율은 좀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하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태양전지가 있는데요. 이 태양전지는 지금 보시면 까만색은 지금 실리콘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태양전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태양전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붕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실리콘 아시죠? 보통 뉴스 보면은 반도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웨이퍼 나오고 이게 다 실리콘 기반이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걸로 만들었고 그 실리콘이라는 물질은 지구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으니까 그게 고갈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많이 있고 아주 활용도 많이 했고 게다가 빛도 흡수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도 아주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리콘은 정말 훌륭한 물질이에요.
이렇게 빛을 흡수하는 태양전지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이 태양전지로 낼 수 있는 효율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거죠. 네, 자, 태양 에너지가 한 100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실리콘 태양전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변환 효율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또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공정에 공을 들이거나 비싼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인 한계도 30% 정도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2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 정도의 태양전지를 우리는 전기로 바꾸는데 지금 우리의 이 실리콘을 활용한 기술로는 한 20 정도까지 변환이 된다. 근데 그걸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광촉매 방식은 5%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 정도 들어오면 저 광촉매는 한 5 정도의 변환 효율을 보여주고 그보다 낮을 때도 있고요. 아주 비싼 물질들 정말 아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아주 최적의 부분들을 다 조합을 하면 한 5 정도 이상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입니다. 그리고 광촉매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수소와 산소가 동시에 나오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어요. 펑 터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산소를 이렇게 정제 분리하는 공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분의 장점은 있죠. 왜냐하면 그냥 파우더라든지 이 시트 타입의 원물질만 잘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도 정말 잘하는 또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잘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아주 이런 또 연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아주 많은 이제 조합들을 찾아냈고요. 이게 이제 광촉매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세 번째 방식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아까 여러분들이 활용한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로 먼저 전기를 만들어내요.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이렇게 전극화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기분해, 물을 넣고 전기분해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방식이 조금 더 또 쉬워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미 태양전지 쪽은 아주 상업화가 잘 되어 있고 상용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얘를 활용해서 전기를 연결시킨 다음에 전기를 가지고 전기분해를 해서 이 전기분해하는 쪽만 잘 개발을 하면은 이 부분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걸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에 이제 절충안은 이제 광전기화학 방식이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전극을 집어넣고 바로 빛을 받으면서 그 빛에서 바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도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실리콘 태양전지를 그 실리콘 태양전지를 실리콘 물질을 전극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빛을 쬐면은 보글보글 하면서 수소와 산소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광전기 화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사람들이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장단점들을 이제 단점은 줄이고 또 장점은 계속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효율로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한 5% 정도 나오고 쟤는 그래도 한 20% 가까이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태양전지를 이렇게 활용했을 때 한 20% 정도의 전기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 20% 정도를 가지고 전기분해를 했을 때의 효율도 한 80% 정도까지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거쳤을 때 20% 됐고 거기에 80%니까 곱하기 하면 한 16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니까 효율 차원에서는 제가 얘보다는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아까 태양전지도 만들어야 되고 회로도 만들어야 되고 전기분해해서 전극도 해야 되고 전극에 또 촉매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정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일체형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이득일까? 그러니까 효율과 같이 고려를 했을 때는 뭐가 더 이득일까? 그래서 이제 태양광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에는 표현을 이제 드리지는 않았지만
태양광으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아까 그 촉매 얘기도 좀 했지만 그 전해질을 또 어떤 걸 쓰면은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하면은 조합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저도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태양광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기가 나왔어요. 이 전기를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이제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와 이제 산소를 생산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또 이런 방식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체감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퍼지려면은 결국에는 이게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인 면에서 이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만드는 장치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고 많이 해왔는데요. 결국은 이 효율과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 방식들도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잘 마시나요? 왠지 좀 잘 마시기 싫으시죠? 네, 정수기 물은 또 잘 마시고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경하기 힘들 텐데 이제 생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수를 마셨을 때 아마 특별한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맛이 있다 없다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제 뭐 해외를 가거나 이렇게 어떤 이제 해외를 가서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물을 마시다 보면 물이 이렇게 맛이 없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이제 미네랄 워터예요. 그래서 물을 그냥 물처럼 보이지만 안에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제 맛을 여러 가지 첨가물이 있고요. 그냥 정수물은 그렇게 맛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도 깨끗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가물들을 이 수소 생산하는 이 방식에서도 좀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까지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려면 제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수소 생산 장치를 개발을 하는 것이 아주 큰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소 생산 방식들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온에서, 그러니까 낮은 온도, 우리가 지금 뭐 현재 있는 온도들을 상온이라 그러죠. 한 25도 정도를 이런 이제 상온에서 생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아예 5, 600도까지 또는 더 이상까지 고온에서도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시스템이 달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온에서 수소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고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경제성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또 이쪽을 해야 될 논리가 또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원전이라든지 이미 뜨거운 열원이 나오고 있고 폐열이 있고 버려지는 열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또 수소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온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슬라이드들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물 얘기를 했지만 물에도 여러 가지 첨가물이 있고요. 그 첨가물들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면은 그런 이제 것들을 조절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또 꼭 많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들을 이제 한 것 같지만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요. 수소와 산소가 생성됐을 때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상의 문제로 특히
태양광으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이제 아주 정말 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고전류가 흐르고 정말 크게 했을 때는 그만큼 안전성의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정확하게 잘 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가장 이제 가운데 멤브레인 막을 또 개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을 잘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첨가물 얘기를 했는데요. 그 pH 농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산성 조건 또는 중성 조건 또는 뭐 염기성 조건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 막의 종류를 또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산성 조건 또 중성 조건 했을 때 어떤 이제 막은 그런 이제 pH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 물질을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제 수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쉽게 좀 또 많이 얘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진짜 수소가 잘 실현이 되려면은 이런 이제 수소를 어떻게 잘 생산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은 산지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태양빛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강하게 내리쬐지도 않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이제 방식으로도 수소 생산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그리고 2050년 그러니까 수소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수소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 많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수소가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또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철소예요. 제철소가 수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제철소에서는 철을 이제 좀 고순도의 순도 높은 철을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좀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철의 원료는 산화철이에요. 그러니까 산화철을 잘 이렇게 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산소를 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철소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산화철에서 산소를 이렇게 빼내고 철을 만들었냐 하면은 탄소를 집어넣어요. 코크스라 그러죠. 탄소를 집어넣어서 아주 뜨겁게 섞어서 막 돌려서 뜨겁게 하면은 얘가 산소가 산소랑 만나면서 CO2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철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CO2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군에서 이 CO2를 정말 많이 배출하는 단일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제철소 쪽이 그러니까 그렇게 CO2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수소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수소가 그 산소랑 만나면서 물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순도 높은 철이 만들어져죠. 이런 이제 철을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제철소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이미 그 부분을 이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부터 수소를 가지고 만들게 우리가 연구 열심히 개발해서 그렇게 수소환원 제철로 할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근데 수소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올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를 자생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기에는 부족해서 2050년이 돼도 수입을 많이 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그만큼 요구되는 수소들을 잘 생산량을 맞추든지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또는 해외에 있는 수소들을 아까 압축 기술, 액화 기술을 정말 열심히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잘 수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열심히 또 고민을 좀 많이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가 실현되려면 수소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수소를 잘 생산을 해야 되는데 또는 잘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기술들을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이제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잘 만들어 보고자 열심히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키워드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이렇게 아는 국가가 결국에는 선점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지금의 석유 산업, 석유 시대에도 석유라는 에너지를 선점하고 있는 국가가 아주 이렇게 많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이 인적 자원들이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연구를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를 또 많이 이루어냈고요. 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수소 생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 전지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또 세계 1등으로 또 연구하는 분야들도 있을 만큼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같이 노력에 동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에너지 강국이 돼서 진짜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또 열심히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뭐 좀 많은 시간이 또 지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고등학교 2학년 임산입니다. 네. 아까 수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를 만약 해결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온난화라든지 또 그리고 에너지 고갈 이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수소 경제가 실현이 돼야 이런 이제 청정 에너지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50년까지 해보자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소 경제가 실현이 된다면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고민을 하지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유가 오르고 내리고 그런 가격에도 저희들이 아주 민감하고, 그에 따라서 또 석탄 가격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제 전기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정전이 자주 일어난다거나 이런 이제 부분들은 없이 그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많은 나라들이 뭐 조금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정전이 되거나 아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아주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겪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경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원도 있겠지만 이 수소 경제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고민들이 해결이 되는 좀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고등학교 2학년 김성민입니다. 네. 핑크 수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원자력 폐열로 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생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전 주변에 우리나라는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수소를 생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담수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바닷물에는 또 담수보다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있을 텐데 이게 또 효율에 영향을 주는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연속 아주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해수를 사용해서 전기 분해를 하는 연구들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지정학적 여러 가지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 때문에 이제 원전이 보통 바닷가에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해수라는 게 정말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수를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 연구들은 정말 많이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활용해서 해수까지 연결해서 하는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해수는 이미 첫 번째는 우리 보통 자동차도 바닷가에 두면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하면 전극이라든지 그런 이제 열화,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이제 망가지는 것들이 아주 빨리 일어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아주 내식성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전극, 소재 부품들 개발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또 지적하셨던 것처럼 안에 첨가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시스템처럼 분리되는 부분들을 설계하려면 막이 있어야 되고 그 막에서는 양성자 이온 또는 음이온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그런 첨가물들이 걔네들을 계속 막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저항은 올라가고 막은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네, 소금물이니까 우리는 전기를 아까 1.23V가 이론적인 포텐셜이고요. 실제로는 한 1.5 이상을 가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수소를 전압을 많이 걸어서 또는 전류를 많이 걸어서 한꺼번에 빠르게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 2V 이상까지 올려버리면 이는 전극에도 문제가 되지만 해수를 쓰면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소금물 Cl, 클로린이 발생되는 반응들이 생깁니다. 이 클로린이 생기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런 포텐셜들을 조절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들이 극복이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또 이제 에너지원을 원전 연계한 해수 생산을 통해서 수소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또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응산초등학교 문승희입니다. 네. 지금 앞으로 수소를 에너지를 쓰게 되는 시대가 오면 지금 쓰는 자동차 연료나 또 이런 전기 같은 걸 수소를 원료를 쓸 수 있게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 바꾸는데 드는 거는 수소도 그 바꾸는 전기나 또 원료는 수소도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 너무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을 더 이상 받으면 좀 죄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주셔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주변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수소 전기차, 수소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연료 전지라는 게 들어가고요. 이 연료 전지가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해서 물이 됩니다. 물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이제 구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물이 물이에요. 아주 깨끗하죠. 예, 그러니까 탄소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우리나라에 보시면 이제 수소차를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뒤에 가서 유심히 보시면 뭐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입니다. 아주 깨끗해서 그래서 수소차는 정말로 개발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정말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커지지 않았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 보급이 열심히 많이 되어 왔어요. 한 300개 가까이 이렇게 설치가 됐고 정말 많이 보급이 되어 왔지만 여전히 수소차는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 인프라가 커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수소차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문제 해결된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전기차가 있고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를 경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에는. 근데 이제 배터리를 이제 만드는 원료에 있어서도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서로 이제 친환경적으로 만들게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배출물들은 전혀 문제가 좀 없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좀 듣고 있다가 보면 이제 캐치를 하실 수도 있는데, 물이 있어요. 물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왔죠. 그러면 그거를 잘 보관을 했다가 다시 연료 전지에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전기가 되죠. 물이 나오면서.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자동차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소 충전소를 갈 필요가 없죠. 예, 그냥 물을 이제 넣고 수전에, 그러니까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이제 우리 배터리 충전하듯이 수소를 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주차를 해놓고 이제 충전을 해놓고 다시 집에 갈 때는 그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써서 집에 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가는 자동차죠. 네,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가 필요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고민해야 될 요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큰 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 덕분에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천중학교 1학년 양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수소를 만드는지, 왜 우리나라에 적용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되게 전곡을 찔린 또 기분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다른 나라는 수소를 이제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고 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따라잡기가 어렵냐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수소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아까 이제 부생수소라는 또 가스 개시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여러 이제 화학 공정을 통해서 수소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 얘를 잘 정제를 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은 그런 수소 생산 방식들을 말씀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수소 생산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화학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외에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 개발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정말 격차는 많이 나지 않고 있거든요. 많이 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먼저 개발했던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했던 여러 이제 해외 쪽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이미 먼저 이제 고민을 했고 거기서 이제 특허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권리들을 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회피하고서 또 다른 이제 기술을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원리는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피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작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은 한 30년, 30년 정도 이제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 이제 늦었지만 실제로 지금 격차는 5년 이내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서가는 그런 이제 기술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극복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많은 생산량이 요구가 되는데 그것을 그린 수소로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죠. 그러면 그린 수소 생산량을 아주 크게 키우면서도 고효율을 유지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되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던 아까 전에 막이라든지 촉매라든지 전극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재료적인 부분들의 개발들도 아주 열심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반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수소차를 만들 때 쓰이는 그 부품들을 만들 때 또 환경 오염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의 이제 차는 내연기관 차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차량의 부품들 대비해서 정말 많은 절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한 뭐 200개 정도 될 정도로, 왜냐하면 엔진도 필요 없고 모터로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소차도 어찌 보면 수소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활용한 연료 전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로 구동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에 있어서도 당연히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은 어찌 보면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에 있는 차에 비해서는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로 아주 많은 절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많은 절감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배출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걱정은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장점으로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고등학교 2학년 안현석이라고 합니다.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전해질을 사용하신다 하셨는데 이제 그 액체 전해질이랑 고체 전해질이랑 사용 시에 공정 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기능적인 측면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네. 좀 공부해 보신 분 같은데요.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태양광 사실 태양광 패널에서는요, 액체 전해질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태양광 자체는 이제 고체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태양광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전기를 통해서 전극을 이제 연결지어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 물을 우리는 이제 전해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해질에 이제 액체로 보통은 이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액체를 통해서 그 물이 베이스가 되겠죠. 그걸로 이제 수소와 산소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좀 제가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마 배터리 쪽을 조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액체 전해질, 그리고 이제 고체 전해질, 이런 이슈들이 요즘에 배터리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질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전해질 역할이 분리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온화됐을 때 잘 전달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는 다 액체였죠. 예, 지금까지 배터리는 다 액체였는데 얘가 2차 전지처럼 방전을 했다가 이온화돼서 방전을 했다가 다시 충전을 해서 이제 들러붙을 때 리튬이 매끈하게 이렇게 붙으면 좋은데 계속 이제 덴드라이트를 형성하게 되죠. 계속 형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막까지 침입을 하게 되고 둘이 쇼트가 딱 나는 순간 불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액체 전해질을 사람들이 그 폭발 이슈가 많이 있어서 고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고체로 만들어서 이 덴드라이트가 생겨도 절대 뚫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문제는 고체 전해질로 만들었으니까 방전 과정에서 리튬이 잘 못 가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 아주 떨어져요. 네,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강한 가압 조건으로 압력을 높여서 그래도 그나마 잘 통과하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고체 전해질이라고 하나 약간 물렁물렁한 고체 전해질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시도를 하거나,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성 쪽에서는 또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고체 전해질 개발을 아주 많이 해오고 아주 많은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절대 폭발이 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고체 전해질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래도 효율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더 이제 좀 덜 이렇게 강화된 조건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이제 부분일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에서 수소를 이제 전해를 했을 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할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충방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배터리 쪽 얘기를 이제 좀 공부를 해 보셔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이제 고체 전해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 분해가 아닌 수소 생산 부분이 아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고체스러운 아까 말한 그런 이제 폴리머, 뭐 글리세롤
케미컬을 산화시키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또 다른 케미컬을 생산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와서 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수소 경제라든지 여러 이제 청정 에너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서 제가 몇 번 반복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믿고 앞으로 이런 이제 에너지를 좀 잘 이렇게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또 연구와 관심과 공부를 해주셔서 좀 빛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